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해리포터 세대가 아닙니다. 해리포터로부터 버림받은 세대입니다. 해리포터가 인기몰이를 할 때 저는 해리포터를 읽기에는 너무 커버렸습니다.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이어지는 시기였기에 해리포터를 읽기에는 시시했고 아이들 핑계로 읽을 수도 없는 나이였죠. 그렇게 저는 해리포터의 추억을 절절하게 경험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해리포터 시리즈를 다 보긴 했습니다.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지만요. 그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작품이 바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정확히는 아즈카반의 죄수부터 영화의 분위기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마법사의 돌과 비밀의 방은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 이번에 재개봉하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의 가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군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은 해리포터 영화와 시리즈 중 최고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독 크리스 콜럼버스의 노고 때문이죠. 시리즈의 첫 작품이기 때문에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은 아주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머글들에게 해리포터의 세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해리포터의 세계를 구축하고 시각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호그와트의 구석구석을 섬세하게 만들고 세계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묘사하기 위해 크리스 콜럼버스가 들인 노력은 그 자체로 평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후속작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길을 개척했기 때문입니다. 원작자 조앤 롤링의 생각, 조앤 롤링의 추상적인 이미지를 구체화하는 그의 작업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수완이 좋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결국 10년에 걸쳐 이어지는 해리포터 이야기의 무대는 크리스 콜럼버스의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해리포터와 함께 자란 세대들에게 해리포터는 얼마나 뭉클한 추억일까요? 그들은 해리포터의 모험을 함께했고 해리포터와 함께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편을 오매불망 기다리며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 같은 추억에는 언제나 예술이, 문화가 함께합니다. 추억은 한 편의 소설, 영화, 한 곡의 음악으로 갈무리 되기 마련이죠. 해리포터 세대에게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은 완벽하게 추억을 소환하는 그야말로 마법사의 돌인 것이죠. 무려 2001년에 개봉했던 작품입니다. 믿어지십니까? 17년 전의 작품입니다. 17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리처드 해리스가 2002년에, 존 허트가 2017년에 죽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는 건 추억 속 스크린 안의 배우들을 이제는 볼 수가 없다는 것. 그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변했을까요? 저 역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처음 보던 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추억에 의존하는 리뷰 따위 한 푼 값어치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추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17년이니까요. 역대 가장 중요한 해리포터 영화,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덴 월드의 범죄, 개봉에 앞서 선보이는 해리포터의 세계관,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리뷰입니다. 여러분, 제 리뷰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저는 늘 철저한 비판의 목적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리뷰 시작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저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해리포터의 첫 번째 영화가 나왔을 때 저는 이미 그걸 온전히 즐길 나이는 아니었고 그 당시 저는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반지의 제왕은 자주 보러 다녔지만 해리포터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10회 정도 본 해리포터 영화가 바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입니다. 그만큼 좋아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다른 시리즈들은 1회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이 첫 번째 영화가 보여주는 평온하고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시기에 호그와트는 안심하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어둠이 겉으로 드러나기 전입니다. 설정상으로 무척
안정된 시기가 바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입니다. 시리즈의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세계의 평온은 흔들리고 안정을 위협하는 거대한 사건들이 등장하며 편하게 보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물론 이런 진지한 진행을 좋아하는 팬들에게는 숨막히는 긴장의 연속이겠지만요. 영화의 스토리는 전형적인 영웅 설화의 전통적인 구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영웅이 일상적인 세계에서 모험의 부름을 받고 새로운 세계로 떠난다는 플롯은 반지의 제왕의 프로도 베긴스, 헝거게임의 캣니스 에버딘의 이야기와 완전히 동일한 왕도적 진행입니다. 집에서는 차별을 받던 해리포터, 돌아가신 그의 부모님은 유명한 마법사였고 부엉이가 가져온 편지들 덕분에 해리포터는 호그와트로 진학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 영화는 흥미진진한 호그와트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추억의 장면들이 다시 스크린에 재현되는 것을 보는 건 즐거운 경험입니다. 해그리드와 만나고 부모님의 유산을 얻고 지팡이를 손에 넣은 후 9와 4분의 3 플랫폼으로 진입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판타지의 세계에 들어가는 하나의 정석처럼 보였죠. 호그와트 급행열차를 타고 론 위즐리, 헤르미온느와 만나 호그와트로 향하는 해리포터, 그리고 신입생 기숙사 배정을 받기 시작하며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의 이야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화는 그야말로 기숙사 영화의 여유와 매력을 한껏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기숙사 이야기는 판타지, 청소년용 이야기에 잘 어울리는 소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매되는 판타지 소설에서도 항상 기숙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이 나이가 차면 도시의 아카데미에 진학해서 수업을 듣고 인간관계를 해나간다는 이야기는 왕도에 가깝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소설이나 영화를 접하는 아이들의 나이가 한창 학교를 다니는 때이기 때문에 몰입하기 쉽기 때문이죠. 저 역시 이런 기숙사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일상처럼 수업을 듣고 마법을 연습하고 다양한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은 모두 너무 진지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사건들입니다. 헤르미온네가 트롤을 만나 위기에 빠지기는 하지만 후반의 진지함에 비하면 작은 해프닝 정도죠. 이러한 해프닝들이 연속으로 나오며 해리포터의 세계관은 효과적으로 전달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영화는 굉장히 바쁩니다. 보여줘야 할 것이 산더미인데 이야기도 진행을 해야 하니까 숨도 못 쉬고 달리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영화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리 잘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와 아이템들을 화면에 뿌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아하고 정신 못 차리며 빠져들게 만드는 요소이지만 반대로 상당히 산만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놓치는 부분도 많고요. 즐겁고 아기자기한 사건들은 보는 것만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만 시리즈가 진행되면서 이 호그와트 특유의 분위기와 즐거움은 점차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처음에야 말하는 모자라거나 부엉이들, 마법들, 여러가지 맛이 나는 젤리, 호그와트 학교의 다양한 비밀들이 신기하게 받아들여지지만 시리즈가 진행되면 그 신기함은 익숙함으로 변질되고 마니까요. 다소 아쉬운 것은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철저하게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해리포터를 중심으로 그의 활약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포터를 영웅이자 우승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를 다소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퀴디치 승리 이후 벌어지는 사건들, 퀴렐의 음모와 인간 체스의 박력, 이후 이어지는 해리포터와 영원한 적인 볼드모트와의 대면, 해리포터의 부모님이 남긴 마법 때문에 몸이 녹아내리는 볼드모트, 아니 퀴렐, 마지막 슬리데린과의 경쟁에서 덤블도어가 그리핀도르와 해리포터, 론, 헤르미온느, 네빌 롱바텀에게 가산점을 주며 그리핀도르의 우승으로 장식되는 장면은 이 영화의 깔끔한 마무리입니다. 사실상 모든 것을 다 담았습니다. 아이들 수준에서의 모험과 활극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고 마지막에 극적인 반전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죠. 볼드모트라는 어둠의 적과 대면하고 비밀이 조금씩 밝혀지는 진행도 유려했습니다. 상영 시간 내내 영화는 멈출 줄 모르고 폭주하지만 영화가 다루는 이야기는 평범하고 여유 있는 마법 기숙사 이야기니까요. 가장 큰 재미는 아직 어린 배우들을 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전부 솜털이 뽀송뽀송한 애들인데 연기를 참 잘합니다. 아무래도 출연하는 다른 배우들이 워낙 걸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기를 배우기에도 좋은 촬영 현장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역 배우들 입장에서 연기가 어려울 때 길 가는 조연 배우에게 조언을 구해도 그 사람이 관록 있는 배우라는 기막힌 촬영 환경, 그렇게 새로운 배우들의 등용문이자 학교의 역할도 했던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꾸 앙칼지던 귀여운 헤르미온느가 엄청난 미녀로 자라서 원작 헤르미온느 그레인저의 캐릭터와는 거리를 두게 되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4DX로 다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개봉과는 달리 새로운 체험의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트롤 등장 장면에서 쿵쿵 울리는 부분,
퀴디치 경기에서 보여주는 박진감, 인간 체스에서의 강렬한 표현은 일품입니다. 물론 퍼스트맨처럼 4DX 효과가 극대화한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즐겁게 보러 갈 수 있는 것에는 틀림없죠. 다만 저는 연기는 좀 반대입니다. 스크린 밖에서 연기를 터뜨리면 연기가 빛을 가려서 스크린이 안 보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또 재미있는 것은 2001년 겨울 당시에도 눈이 호강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흐른 지금에 봐도 눈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품이나 그래픽에 있어서 큰 신경을 쓴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건 제가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영화도 원작 소설도 후반으로 진행하며 계속해서 무거워졌죠. 동화를 읽는 독자들이 나이를 먹어가는 것과 맞춰 이야기도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온전히 즐길 수 없었지만요. 전반적으로 무난한 아동용 이야기, 중간중간 개연성을 무시하고 때로는 억지로 밀어붙이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린 해리가 헤드위그와 함께 눈 내린 호그와트에서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해리포터를 그리 사랑하지 않는 제가 보기에도 이 영화는 다시 한번 볼 가치가 있어요.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2부는 길게 이어진 해리포터 시리즈의 완벽한 결말이라며 칭송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저는 해리포터 시리즈가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늘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좋은 동화이기는 하지만 작품성이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거대한 시리즈를 시작하고 만들고 추억을 되새기게 만든 공을 인정할 수 있거든요. 추억을 되돌려주는 작품, 호그와트 급행열차가 달리는 장면에서 가슴이 뭉클했다면 그건 이 작품의 장면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의 추억이 되살아나는 것이 벅찬 것이죠.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몇 번을 다시 봐도 좋은 작품이죠. 가족과 연인과 아이들과 함께 보기 좋은 영화라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전부 읽습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